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3부 토건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3부 토건이 오늘 조금 눈에 띄는 조정을 보입니다. 이걸 가지고 여기 뭐 거래를 보면서 거래가 없다고 뭐 세력들의 이탈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맞더라도 주식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3부 토건처럼 이렇게 대놓고 작전을 하는 작전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면 더더욱이 안 된다. 그럼 3부 토건이 오늘 왜 떨어지냐? 너무 많이 올라서 떨어지는 겁니다. 너무 심플하죠? 근데 그게 정답이기 때문에 뭔가 이유를 붙여봤자 내용만 이상해진다. 한 가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어떤 내용이냐? 3부 토건은 우크라이나 재건하고 관련해서 연관이 없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크라이나 재건 시작한다. 그래갖고 입찰을 시작 하면 3부 토건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3부 토건이 하청을 받을 수는 있겠죠. 어디서? 한국의 대기업에서. 그러면 입찰은 어디서 갖고 오는 거예요? 3부 토건이 아닙니다. 요즘에 말 많긴 하지만 뭐 GS건설이나 그리고 또 무너져서 말이 많긴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이나 뭐 현대건설이나 아니면 삼성물산이나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일감을 가지고 오면 밑에서 이렇게 하청을 주는 거예요. 근데 3부 토건은 어떤 식으로 스토리를 만들었냐? 요 시세를 낼 때 신고가를 딱 달성하고 나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요. 탁 올라갈 때는 여기다가 무슨 재료가 붙었냐면 MOU가 다시 붙었어요. MOU. 이건 계약이 아닙니다. 법적인 효력이 없는 거예요. 이걸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나라 상황도 어려운데 와가지고 으쌰으쌰 하니까 악수 한번 하고 사진 하나 찍은 겁니다. 그게 MOU입니다. 한국말로는 양해각서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MOU를 체결하고 났더니 여기서는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CB, 전환사채를 발행했답니다. 그리고 3자 배정 유상증자. 생각해보세요. 3부 토건이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주주들한테 소송 맞을 겁니다. 그리고 3부 토건은 아직 조금 시기상조긴 하지만요. 망한 기업입니다. 망한 기업이에요. 죄송하지만 3부 토건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요. 없어요. 이미 22년도에 자본 잠식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늘어났죠. 왜 늘어났을까요? 자본 잠식이 풀려서 실제 자본 잠식에 들어가 있는 그 상황을 표면적으로는 그게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막을 수는 없어요. 왜? 들어온 돈이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 돈이에요. 3부 토건의 빚을 갚아라 이렇게 나온 게 아닙니다. 자, CB. CB가 뭐예요? 천원사채.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줄 테니 나중에 네 주식이 올라가면 내가 주식으로 받을게. 근데 주식이 올라가지 않으면 돈으로 줘. 당연히 여기에는 이자가 포함됩니다. 그러면 주식에는 이자가 포함되지 않을까? 당연히 포함됩니다. 당연히 포함돼요. 그러면 이자를 어떻게 부과할 거냐? 표면상 나와 있는 이자에다가 주식을 더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 금액을 정해져 있다. 행사가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3자 배정 유상증자는 뭐냐? 주식을 추가적으로 발행하는데 주인을 정해놓고 발행을 하는 겁니다. 주인이 정해져 있다는 건 돈을 줄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3부 토건은 지금 이걸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지 제가 추측을 하냐면 MOU 체결했죠. 그쵸? 재료 좋아요. 우크라이나 재건 다 망가졌으니까 당연히 하겠죠.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근데 곧 끝날 것 같아요. 뭐 대충 분위기 보니까. 근데 MOU가 체결했으니까 뭔가 서류 쪼가리를 한 장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3부 토건에는 돈이 없죠. 그래서 사업자금을 조달해 온 겁니다. 그걸 3자 배정 방식과 CB 방식 이 두 가지 방식을 채택해서 50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럼 시장에서는 어떻게 인식이 가능할까요? 우리 돈 없었는데 사업자금을 확보했어. 그럼 이 돈으로 요걸 커버할 수 있을까요? 디테일하게 한번 보죠. 간단하게. 이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쵸? 이건 새롭게 들어온 자금이 아직 반영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자본 잠식 상태예요. 그냥 현금성 자산이 요 정도 있구나. 근데 이건 뭐예요? 다 나갈 돈이다. 단지 현금 흐름으로 인한 그런 자금은 이미 다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영업 현금 흐름이 전혀 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해야 될 거는 단 하나예요. 마지막으로 크게 한탕 해먹고 빠진다. 이거 말고는 3부 토건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없다. 사실 3부 토건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이렇게 뭐 하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고금리에 이 실적을 가지고 살아남겠는가? 못 살아남아요. 그쵸? 절대 못 살아남습니다.
얘네는 지금 카드 깡을 해서 돌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래도 부자가 망해도 3대는 먹고 산다고,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겠지. 근데 회사는 이미 아작이 났다. 그런데 주가가 왜 올라가느냐? 그게 작전이라는 거예요. 내용을 딱 갖춰서 후발까지 딱 준비해 놓으면 아주 해먹기 좋죠. 건설만큼 좋은 재료를 만들 수 있는 게 몇 개 없죠. 몇 개 없어요. 그래서 3부 토건은 지금 제가 주말에도 그렇고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드렸지만 가격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이 타이밍을 무조건 공략해서 먹으면 단기간 50% 100% 수익이 납니다. 진짜 납니다. 그걸 먹고 빠지는 게 3부 토건을 투자하는 투자자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얼마에 살래?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격.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그 가격은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단기 보유 전략은 투자의 가장 중요한 심리적인 요소 때문이에요. 심리가 무너지잖아요. 내가 아무리 종목을 잘 봐도 돈을 못 법니다. 못 벌어요. 이 모든 내용을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3부 토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여기 3부 토건과 같이 신고가 구간, 이건 3부 토건과 같은 잡주를 포함해서 삼성전자 같은 초대형주들까지 신고가 구간부터 시세가 시작하는 건 모두 다 동일합니다. 신고가 구간을 활용할 수 있는 매매 전략, 그리고 검색기를 함께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모두 다 돈 벌어 가세요. 다 무료고 돈 됩니다. 자, 제가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대시세 종목은 단타를 하기 어렵다거나, 그리고 실제로 단타로는 큰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장기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어중간한 종목을 사고 팔고 해봐야 손절폭만 지속적으로 쌓이고요. 큰 돈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실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 한 종목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였죠.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대시세 종목에는 공통점이 3가지가 존재합니다. 세력들이 5년 이상 꾸준하게 매집을 진행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고요. 상승을 시작했을 때 2개월간 상승 구간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2개월이라고 정확하게 발생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실제 시세가 시작한 이후에는요, 2개월, 아무리 길어도 4개월을 넘기면 시세가 유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였죠. 자, 에코프로가 8배가 상승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2달 반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에코프로도 확실한 모멘텀과 상승 재료가 있었는데, 친환경, 그리고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도구라고 볼 수 있는 전기차입니다. 에코프로에서 만드는 양극재, 이 배터리 소재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가 됩니다. 당연히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일 수밖에 없겠죠. 이 모든 부분이 다 수렴했을 때 에코프로처럼 2개월 만에 상승세가 8배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 조건들을 모두 수렴한 상태에서 2월 7일 날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 에코프로 17만원 이하에서 매수가 들어갔고요. 목표가는 50만원 이상에서부터 자율적으로 매도 구간을 잡아드린 거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 이상이라는 기준은요,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세의 폭이나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 하반기에는 이 섹터 내에서 어디에서 대시세 종목이 발생을 할까요? 한 가지 키워드가 필요한데, 연관성입니다. 연관성이라는 건 올해 강세를 보였던 종목과 연관돼 있어야 돼요. 그 연관돼 있는 건 대시세 종목이었던 에코프로 2차 전지죠. 여기서 친환경이라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종목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엔 52주 신고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아직 삼성전자의 실적 회복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은 아직 조금 멀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런 내용들의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21년도부터 시세가 한번 발생을 했는데, 이 구간은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은요, 눌림목 형성 과정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다가 에코프로 시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연관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2023년 하반기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시세 종목을 공략할 때가 됐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2023년 하반기 대시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종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준비해온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대시세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모든 분들이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같이 공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대시세 종목 말고도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 중에 대시세 종목을 분류하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 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다시 삼부토건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결과적으로 시세가 시작하는 그 모든 종목의 시작점은 신고가 구간이 형성되면서부터입니다. 그 신고가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만들어졌습니다. 6월을 넘어오면서. 그러면 지금은 신고가 이후에 최종적으로 마지막 시세를 내고 있는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된다. 근데 단기간 먹고 빠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삼부토건으로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토리를 너무 잘 짜놨어요. MOU, 그리고 MOU 이후에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 뭐 CB, 그리고 유증까지. 근데 유증이 뭐예요? 삼자 배정. 이 두 개 다 주인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요 짓을 하는 놈들하고 요 돈을 대는 놈들하고 뭐예요? 한 팀입니다. 얘네들은. 그쵸? 한 팀이에요. 얘네들은 돈을 예치했다가 빼는 거고, 그리고 주가를 올렸다가 지 알아서 빼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얼마에 살래? 그래서 어디까지 보유할까? 요겁니다. 요걸 모르면요, 삼부토건으로 돈 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삼부토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왜 단기인지는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매매의 심리 때문이에요. 그리고 단기는 전 기한을 2주로 잡지만 이 2주의 기간이 늘어나더라도 보유 기간을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통제하는 건 뭐예요? 물리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혹시 물리더라도 이 물리더라도 가격대를 내가 설정할 수 있는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보유 전략은 매매 심리를 갖추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면 답 나왔습니다. 가격으로 시작해서 그 가격으로 인한 내가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면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될 수 있고, 그러면 매매 심리가 잡힌다. 그리고 삼부토건은 지금 그래야 되는 종목입니다. 자, 이 자료를 그냥 제가 공개된 장소에 모든 분들이 그냥 다운받아 갈 수 있게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보세요. 여기 19페이지까지 있죠? 제가 만들었는데 그래도 이 만든 사람 성의를 좀 생각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삼부토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성의는 돈 아니에요.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삼부토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모든 분들이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셔서 삼부토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삼부토건은 작전주입니다. 작전주. 이거 잘못 물리면 안 돼요. 정작 올라가더라도 내가 손실 보고 있는 걸 회복하는 구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가격은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이 되고요. 단기 보유 전략은 무조건입니다. 매매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게 안 된다. 장담컨대 돈을 못 법니다. 한두 번 운 좋게 먹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손실 구간으로 빠진다. 그래서 최소한 공부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해라. 그러면 최소한의 성의 영상 상단의 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